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꽃과 함께 한번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주식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제 브이로그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브이로그 이제 세 번째 화면으로 이제 꽃과 함께 이제 브이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커피도 내려주고 이제 꽃꽂이를 이제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을 이제 준비를 했길래 제가 꽃을 소재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이 꽃 화분과 함께 화분에 대한 꽃바구니는 아니고 꽃 화분과 함께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제는 SK 하이닉스인데요. 꽃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와이프가 만든 꽃을 한번 구경하시죠.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죠. 저희 집사람이 꽃꽂이 회장입니다. 동호회. 그래서 집에는 늘 이제 꽃이 이제 많이 있고요. 저희 집에 지금 대략 봐도 10개 가까운 이런 꽃바구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꽃을 보면서 SK 하이닉스를 분석하였습니다. 꽃꽂이와 SK 하이닉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도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SK 하이닉스와 꽃꽂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꽃꽂이를 만드는 꽃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꽃은 재고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예쁜 꽃을 재고로 많이 가지고 있을 시점은 언제일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튤립이 예쁘게 있죠? 모니터 앞에 놓으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분 꽃집의 주인장이십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졸업 시즌이죠. 저희 애도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꽃바구니, 꽃다발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분 주인 입장에서는 꽃은 오래 놔두면은 다 시들어 버리죠. 가장 예쁠 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꽃 재고가 가장 많이 있을 때는 매출 피크의 직전일까요? 직후일까요?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모든 학교에서 졸업식이 다 끝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출은 사상 최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날 졸업식이 끝나기 직전까지 팔지 못하는 꽃은 재고가 될 거고, 그 재고는 저희 집사람처럼 꽃꽂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팔지를 않으면은 시들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졸업 시즌이라는 시점을 앞두고 꽃꽂이를 만드는 꽃을 판매하는 화원 입장에서는 재고를 가장 많이 쌓고 있는 시점이 매출 고점에 임박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은 매출이 사상 최대이지만, 그죠? 최대이지만 만약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면은 이는 지금은 사상 최대 매출이지만 곧 매출 절벽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화원 주인은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재고 물량이 사상 최대 시점으로 쌓여 있는 시점은
물건이 안 팔려서 물건을 쌓아놓은 게 아니라 조만간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에는 매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고를 사상 최대로 갖고 있는 거고, 반대로 현재 영업이익률은 어마어마하게 OP 마진이 45% 50%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재고 물량이 줄기 시작한다면은 그 시점은 회사를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만간 이 시적은 꺾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고를 최소한으로 가져갔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재고 물량을 본다면은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SK하이닉스만 뿐만 아니라 하원, 꽃가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찰리 먼간 말한 격자털 모형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산업에서 적용되는 모델은 다른 산업에도 적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만든 꽃꽂이를 보여드리면서 이 꽃꽂이를 할 때 꽃 재료를 사온 그 하원이 갖고 있는 꽃의 재고량을 보면서 곧 조만간 꽃 매출이 크게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자주 보는 이제 일봉은 단타 치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요. 우리들은 월봉을 보셔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이 2013년 2분기 정도가 바닥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은 2017년 3분기가 되겠네요. 그 다시 이제 저점은 2018년 1분기가 되었고, 그 다음 고점은 2018년 이제 1분기가 되었고, 그 다음 바닥은 지난 4분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급등해 버렸죠. 어제 그제 급등했는데 그 급등 이유는 매출 공시가 24일 났죠. 목요일 날 매출 공시를 보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포인트를 보고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런 급등에 추격 매수해야 될 것인가, 이미 날아갔으니 놓쳤다고 다른 걸 봐야 될 것인지를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54조 원이고 퍼는 5점대가 안 됩니다. 추정표가 이제 5점대 4.96배, PBR은 1.56배. 이 정도면 싸다가 보일 수 있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싼데 이 하이닉스의 소재나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이것보다 더 쌀까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하이닉스가 이렇게 싼데 하이닉스보다 더 싼 그 장비 업체, 소재 업체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가치주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제가 재고 자산을 보기 전에 제가 늘 자주 보는 거 있죠. 매출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연간을 보면은 이 회사는 14조, 17조, 18조, 17조 이렇게 나오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14조에서 17조 나오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54조라면 비싼 거죠. 그런데 회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14조에서 17조 나오는 회사가 30조가 나오더니 40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3조 나오던 3조, 5조, 5조, 3조 이렇게 3조와 5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던 회사가 13조, 22조가 나와버렸어요. 올해 이제 꺾어진다고 다들 보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급등을 했고 이게 유지 가능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보면은 하이닉스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소형주에 투자하는 것만 가치 투자고 대형주에 투자하는 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다 라고 보고는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싼 회사를 사는 거지, 싼 회사, 저렴한 회사를 우리는 박앤헌터를 하는 사람들이지 대형주냐 소형주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도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시총이 이렇게 54조 나오는 기업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단타로 돈 벌 수는 없습니다.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뭐 소형주도 단타로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이것도 큰 흐름을 보면은 의외로 이런 대형주도로 수익을 내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부터 이제 꽃을 보여드리면서 꽃의 재고량과 하이닉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동사와 유사한 이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SK 하이닉스와 유사한 모델은 연관을 보면은 어디냐면은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있고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똑같기 때문에 정말 그 매출에서 재고가 차지하는 비중과 매출 원가와 재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제 말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매출에서 재고 비중, 그러니까 꽃가게라고 보시면은 꽃 가게에서 1년의 매출의 43%를 재고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고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게 2015년 4분기입니다. 2015년 4분기에는 어땠을까? 2015년 4분기, 이게 4분기죠? 거의 이제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을 때 재고를 사상 최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조만간 매출이 급증할 거로 보이니 꽃을 왕창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꽃을 왕창 쌓아놨는데 꽃이 안 팔릴 거라 그러면은 꽃은 다 시들어 버릴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영업이익이 안 나와요. 지금 당장은 영업이익률이 바닥입니다. 20%대밖에 안 나죠. 50%까지 나왔던 이 회사가 20%밖에 안 나옵니다. 영업이익도 안 나오는데 재고를 왕창 갖고 있다면은 둘 중 하나죠. 주인 아저씨가 미쳤거나 사장님이 미쳤거나 조만간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꽃가게 아저씨들이 미치지 않은 것처럼,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미치지 않은 것처럼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가는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쭉 올라가면은 재고를 많이 갖고 갈까요? 많이 갖고 가지 않을까요? 이제 조만간 다음 주면은 이제 졸업 시즌이 시작되죠. 그러면은 꽃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러면은 재고량을 미리 많이 확보해 놨다가 그 재고를 졸업식과 입학식이 되면서 쭉 팔기 시작할 겁니다. 쭉쭉쭉 2월 말 가장 피크를 칠 겁니다. 그래서 2월 초가 돼서 입학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 순간 꽃은 이제 안 팔리겠죠. 그러면 꽃이 안 팔리기 직전으로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꽃의 재고는 많이 갖고 갈 거예요? 조금만 갖고 갈 거예요? 사장님이 미치지 않는 한 재고를 많이 갖고 갈 턱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재고량은 꽃이 잘 팔 때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사상 최대로 보였던 때보다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재고량 확 줄여버립니다. 29%까지.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7년 4분기입니다. 2017년 4분기. 이때거든요. 이때가 이제 매출 그 재고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이제 한 분기도 못 버티고 바로 꺾어져 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재고를 최소한으로 갖고 가고 있다는 거는 조만간 회사 실적이 꺾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량이 줄어드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빠르거든요.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특히 이런 대형주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총 54조면 빠꾸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고가 줄어드는 걸 보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어제 그제 올라간 거는 뭘까? 최근 이제 한 달 동안 30%나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재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재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하이닉스 사장님이 미친 분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분이 아니에요. 우리 꽃가게 아저씨들, 술집 사장님들 미쳤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게 아니고 미쳤기 때문에 할인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급감했던 재고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면은 조만간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판매가 다시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걸 보기 때문에 재고량을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어제인가요? 그제 또 집에 꽃꽂이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와이프한테 하세요 하니까 도 이상하네요. 좋아해서 이제 꽃바구니 꽃꽂이를 몇 개 만들었는데 보고 있으면 아주 흐뭇한가 봐요. 하지만 이 꽃이 한 달에 가겠습니까? 두 달에 가겠습니까? 재고량을 오래 갖고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재고량과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정권사에서 리포터가 잘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하나투자 리서치 자료인데요. 여기 회사도 이제 저와 똑같이 이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하이닉스 매출의 95%가 디램이잖아요. 그래서 디램의 재고 자산과 마이크론의 재고 자산, 그리고 매출액에서 재고 자산의 비율, 마이크론의 매출액과 재고 자산의 비율을 저는 엑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분들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의 실적 추이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나 이제 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꽤 스마트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빨리 이제 캐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하이닉스가 좋아질 것 같다면은 관련 업체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엊그저께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요거 캐펙스 투자를 얘기했거든요. 인프라 투자는 약간 늘어나지만 낸드와 디램의 장비 투자는 확 줄어든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낸드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장비를 납품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4.1조를 작년에 투자했는데 올해 1.4조를 투자해서 30%를 작년 대비 올해 장비 발주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예컨대 매출액 10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에 만약에 낸더만 만드는 장비 회사 있다면은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회사가 올해는 33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급감하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디램 관련된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 이런 거에 대해 투자는 올해 말까지는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줄진 않거든요. 또 턴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2020년에 다시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장비 업체 이제 보는 게 맞고요.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대형주 투자도 저는 이제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브이로그에서 이제 주식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소소한 이제 일상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감깨라는 이제 프로가 있어요. 신감깨.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프로인데 김동완, 이진우, 정영진의 신감깨. 네, 여기서 다음 달 16일이나 10시에 하나투자증권 3층에서 뭐 강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신청해가지고 1섹션도 듣고 2섹션도 듣고 다 들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뭐 대중 강의여서 좀 대중 강의라는 거는 뭐 우리 같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도 들어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아마 뭐 김한진 박사님, 김일구 상무님, 뭐 서준석 부사장님 여러 분 나오시지만 여기서 뭐 배울 만한 게 특별히 있을까 싶어요. 1시간 동안 얘기해봐야 소소한 얘기만 하겠지.
이제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냥 토요일에 한번 가서 바람도 쐬고 싶어서 한번 갈 예정이니까, 혹시 유튜브 제 채널에 듣는 분들 있으면은, 그리고 혹시 이날 오실 분 있으면 한번 만나서 뭐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과 함께 여기서 뭐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거. 그 신과 함께 팟캐스트 페이지 2라는 거 이제 만들었는데,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눌러 봤더니 이제 이런 이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이거 만든다는 이제 것도 있고, 또 하나 보니까 청소한 업체에서 신과 함께 청소했다고 이렇게 사진 올려놨어요. 딱 사진 보니까 어딘지 알겠습니까, 이거? 그 여의도에 있는 에스트레뉴 빌딩입니다. 제가 이제 투자 모임을 여기서 오래 해가지고, 저희는 모임은 13층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브로드캐스팅은 이 건물에 있나 봐요. 그런데 청소한 이 페이지를 보니까 13층보다 더 높은 층으로 보이는데, 이 청소를 하신 분께서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신과 함께 사무실이 어떻게 됐는지 대충 짐작해 가요. 여기 의자도 많은 거 보니까 여기 사무실을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브로드캐스팅 이제 그걸 보니까 2018년 작년 8월 17일에 이미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이진우, 정영진 이 두 분이 대표자로 나와 있고, 뭐 19층이네요, 그죠? 그 여의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기 37에 19층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그 에스트레뉴 빌딩이에요. 에스트레뉴 빌딩이 여의도에 이제 뭐 뿌띠거라고 하죠. 이제 그리고 그런 사무실 다 여기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IR을 많이 하는 데가 이쪽 삼육금융투자협회인가 이쪽 여기서 가까워서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만들었나 봅니다. 여하튼 이제 신과 함께, 아이고 제가 자주 듣는 거 나와버렸네요. 신과 함께 여기에 26일 날 저는 이제 참석할 예정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뭐 LS 전선 한번 제가 발표글 올렸는데, 그 회장님의 그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LS 회장님께서 뭐 공행공반이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한 것이 없으면 돌아오는 것도 없다. 공행공반.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행한 게 있어야겠죠. 행한 게 없는데 돌아오는 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돌아오는 것도 있을 거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소소한 얘기 중에서 지난번에 그 코워커 이제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공유 오피스 이제 팜플이 하나 받아갖고 또 봤더니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공유 오피스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얘기를 또 동생들한테 약간 많이 했거든요. 야, 공유 오피스가 좀 핫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공유 오피스가 뭐 이게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딱 보시면은 이게 꼭 요즘은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독서실보다는 이제 커피숍에서 많이 공부하잖아요. 카페에서. 그런데 이런 데서 뭐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그 자기 사무도 보고 휴식도 취하고 이제 주위 손님들 오면 얘기도 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위워크 이게 괜찮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제 아는 동생이 한 명이 이 위워크에서 진짜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하는 말이 너무 비싸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니 뭐 그게 비싸냐 했더니 이게 위워크이 있는 지점들인데, 그 자기 말로는 그 스타트업 할 때는 괜찮대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 명, 네 명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사무실이 있는 게 훨씬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이 위워크는 좀
그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괜찮지만 좀 커지면은 좀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그래서 자기가 스타트업 한 회사에서 이제 처음에 뭐 한 명, 두 명에서 시작할 때는 유학에서 시작했고, 이게 점점점 커지다가 뭐 50명, 60명 넘어가니까 자기 말로는 한 달 임대료를 뭐 3천 몇백만 원씩 냈답니다. 그래서 그 매달 3천만 원씩을 그게 관리비 내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고 직원도 50명, 60명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내긴 해야겠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유학에서 시작했고 나중에 좀 사이즈가 커지니까 독립된 개인 사무소를 이제 차려서 나갔더니 비용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1,000만 원 정도?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한 달 임대료 3천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아요. 한 60명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부족하겠지만, 청소 같은 것도 부족하겠지만,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제 자기 사무실 갖는 거에 뭐 괜찮겠죠. 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원룸 이용하는 거하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아파트 사는 거,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타트업인데서 시작을 하고, 그, 돈이 좀 벌었다 그러면 자기 사무실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앞서 말씀드린 제가 자주 보는 이 팟캐스트 심과 함께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바로 여의도 S트레인지에서 시작한 거 보니까 뭐 자본력이 뭐 상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브이로그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책 하나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꽃 좀 치우고요. 이제 벌써 옆으로 집사람이 이제 꽃을 참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에는 이제 꽃이 이제 늘 많이 있습니다. 아유, 이 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와이프가 이게 커피 이거 맛있는 거거든요. 우리 백화점에서 사온 이제 캡슐에다가 그 라떼 만들 수 있는 이제 커피를 만들어서 그 라떼 아트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 집사람이 거기 바리스타 하는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바리스타 뭐 한 그런 데서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조금 아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점 가면은 원두는 뭐 에디오피아 건가요? 또 뭐 껍데기는 뭐 벗겨서 만드는 뭐 그게 좀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내려 먹고 꽃꽂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브이로그 할 때는 이제 주식 위에 딴 얘기 좀 하고 싶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책도 하나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책 제목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뭐 그러니까 굳이 주식 얘기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 뭐 저도 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산도 만들어 가니까 일상의 소소한 얘기도 하고 커피 마시는 얘기, 여행 간 얘기 하고 싶지 뭐 꼭 주식 얘기만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또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숫자 늘어나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블로그는 아직까지 200명대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책 읽는 얘기도 하면서 그냥 뭐 블로그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은 이제 얼마나 뭐 대견해 할 것인가. 그래서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 과연 이게 원하는 일일까? 라는 불안은 없다. 다만 더 잘하고 싶을 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자꾸 더 높은 곳만 바라보며 나를 괴롭혀 했을까? 20살에 내가 지금의 나를 만나면 아마 울 것 같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자기를 위로하는 이제 책인데요. 우리는 너무너무 그냥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좀 자기 만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투자도 계속해서 뭐 돈을 엄청나게 벌고 싶은 이런 욕심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런 게 있어야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뭐 돈 벌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면은 아까 우리 그 LS 전선 회장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공행 공반이다. 행한 것이 없으면 돌아오는 것이 없다. 열심히 행하자. 이제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라는 것도 그렇고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과 일도 이제 균형을 갖고 투자도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제 욕심만 가득 차면은 모든 게 돈으로 보이면은 뭐 황금을 좋아하는 왕이 자기 딸까지 황금을 만들어 왔다고 하잖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도 투자도 긴 호흡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좀 긴 호흡과 여유를 갖는 그런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브이로그는 이제 오늘 이거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투자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조선시대와 뭐 제3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책 주식과 1도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 이제 설명절 전에는 한번 올릴 생각인데요. 과연 설날 차례를 지내는 것이 우리 전통 문화인가? 그 전통 문화는 개선해야 될 것인가, 청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음 주 설 전에는 한번 시간 나면은 한번 올릴 생각인데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청산대의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봉건 반매셔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숙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날이 되면은 집에서 만든 요리를 먹기보다는 이제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그 주위에는 최고의 맛집에서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번 할 생각인데, 물론 제 마음은 갈 때와 같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꽃이 참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저희 카페에서도 채널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취소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무슨 이거 만들어서 우리한테 뭐 부담감만 되지 뭐 좋겠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